제가 지금 팔이 아파가지고 이걸 못 끼는데 아우 허리가 나갈 뻔했네요. 아이고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피스메이커 상담센터 임영민 권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 여러분에게 드리고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불편하시죠? 제가 팔에 뭘 이렇게 메고 나와가지고 예, 제가 나이는 별로 안 돼 보이는데 이렇게 50견이 와가지고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동안 참고 지냈는데 요새 이제 점점 더 아파오더니 이제는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는 것조차 아파가지고요. 이렇게 좀 걸고 있으면 좀 덜 아파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할 수 없이 이렇게 걸고 나왔는데 제가 요새 이제 이렇게 팔을 걸고 있다 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라서 항상 오른손이 무슨 일이든지 다 해요. 힘센 일도 하고 섬세한 일도 하고 다 하는데 왼손 얘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따라다녀요 거의. 살짝 보조하는 정도? 그랬는데 또 얘가 지금 이렇게 일한 오른손은 괜찮은데 놀면 놀던 애가 지금 50견이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막 모가지까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갱년기도 오고 그러니까 몸무게도 늘고 막 스트레스인데 팔 잘라버릴까요? 몸무게가 줄면은 제가 꿈의 몸무게에 대해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잘라버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요? 얘 하는 일이 없다니까요. 얘가 고쳐져도 이제 나아도 여전히 얘는 별로 오른손에 비해서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나아봤자 뻔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막 모가지도 막 불평이 많아요. 나 머리 메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팔까지 내가 메고 있어야 되냐고 지금 계속 목도 지금 아프거든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 우리 이 일의 교회 그리고 가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는 한 몸인 지체로 모여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부실하면 메고도 다녀야 돼요. 막 목 아프고 힘들어도 오른손이 지금 더 일을 많이 해서 제가 지금 오른쪽 손목도 막 아프거든요. 그래도 메고 다니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저희가 한 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한 몸은 무엇일까?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그것들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면서 우리가 지낼 때가 참 많아요. 그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나눠보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2분 정도만 잠깐만 앞에 잠깐 또 나와봐 주시겠어요? 장로님. 장로님하고 여기 자매님하고 그럼 좀 나와 주시겠어요? 장로님 잠깐만, 홍 장로님. 네, 홍 장로님. 자,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자, 장로님은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안경 쓰셔도 돼요. 그 위에 할 수 있어요, 장로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긴 했는데 조금 부실해서요. 살짝 이렇게 얹어주세요. 네, 여기 자매님은 요거 이렇게 얹어주세요.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자, 자매님, 요거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요. 장로님 이건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 색깔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이에요? 자매님은 빨갛다고 그러는데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래요. 자매님 무슨 색? 빨간색이에요. 장로님 다시 볼까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장로님 영혼이 있으시다. 와, 역시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장로님 오늘 강의의 끝판왕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내 안경도 끼고 파란색도 봐야 되지만 이 안경 너머에 흰색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는 막 지금 우겨요. 빨간색이라고 막 우겨요. 빨간색이라고 우겨요. 예, 이제 장로님 그래도 이게 하얀색으로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자매는 빨간 안경을 끼고 있어갖고 자꾸 빨갛대요. 성격 참 이상하죠, 그죠? 우겨요. 파란색 맞아요? 하얀색으로 봤어요. 예, 그러니까 하얀색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파란색으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안경을 한번 벗어볼까요? 자, 이제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안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질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안경을 쓰고 보니까 훨씬 편해요. 자, 그러면 빨간색 안경 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소방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꺼진 불씨도 귀신같이 찾아낼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이제 어디 다른 데 가면 막 좀 호들갑을 떨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빨개? 이러면서. 그죠? 그러나 파란색을 세상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 소방관에 가면 불인지 아닌지 불씨를 보고도 보라색이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기질대로 그것들을 잘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저 사람이 왜 파랗다고 하지? 하얀색인데? 빨간색인데 왜 파랗다고 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익숙함 때문에 서로를 정죄해요. 그래서 빨간색이 쪽수가 많이 모여 있으면 파란색은 왕따예요. 그죠? 제가 혼자 이상한 소리 하는 애예요. 우리끼리 서로 잘 통하는데. 그죠? 그러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안경은 무엇인지, 우리 기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뭔지, 나는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게 힘들었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오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나를 이해하고요. 나는 내가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나를 이해하고 그다음 나와 가까운 가족들, 나의 친구, 나의 지체들을 이해하고 돕고 아까 말했듯이 그 지체를 나와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MBTI예요. 굉장히 MBTI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미팅 가면은 혈액형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혈액형별로 뭐 B형 남자는 나쁜 남자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랬는데 요새 아이 친구들은 B형 맞아요. 이렇게 단순 무식 있어요. 그래서 그 MBTI 요새는 이 MBTI를 물어보면서 친구들이 미팅도 하고 너랑 나랑 케미가 맞아 안 맞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걸 맹신해서 좀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MBTI라는 거는 성격의 선호, 성향을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외향과 내향 그리고 인식의 기능에 따라서 인식의 기능이라는 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말해요. 정보를 처리할 때 감각 S를 사용하느냐, 직관 N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판단, 어떤 것을 결정 내리고 판단할 때 사고의 기능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감정의 기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그리고 생활 양식에 따라서 판단 J, 인식의 P를 사용하느냐 이것들을 나누어서 ESTJ, INFP 이 8가지를 가지고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만든 것이 MBTI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네. 그래서 이 유형은 처음에 출생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타고난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질대로 우리가 쭉 가서 살면 안 되고요. 중년기 이후에는 내가 잘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 이해되지 안 됐던 부분들을 내가 이해하고 배워서 내가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예수님은 MBTI가 뭘까요? 예수님은 MBTI가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은 MBTI가 뭘 것 같으세요? 네? P요? ISTJ일까요? 아니면은 ENTJ일까요? 그 지도자형. 네, 예수님은 16가지 MBTI 유형이 모두 포함돼요. 왜냐하면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들을 배우시고 나는 이거야 하고 거기 멈춰 계시면 안 되고요. 저기 나와 있듯이 조화로운 우리가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외향의 친구와 내향의 친구는 에너지 방향이 다른데 외향, 내향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나는 외향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외향인 것 같다. 별로 없으시네. 나는 내향인 것 같다. 나는 내향이 많으시네요. 오늘 강의의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자, 외향인 분들 많이 취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기 폭넓은 인생 추구, 깊이 있는 인생 추구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향, 내향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현장이 어디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교실이에요. 아이들의 왕따 문제 있죠.
왕따 문제로 상담을 많이 오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제가 상담하고 있는 친구도 이 외향과 내향의 문제에서 부딪혀서 지금 상담을 왔어요. 호소하는 문제가 뭐냐면 내향의 친구랑 너무 친하게 지냈대요. 중학교 2학년 때 작년에 베프로 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3학년이 돼서 그 나랑 베프를 된 그 친구가 내가 다른 친구 만나는 거를 질투해서 지금 관계가 나빠지고 나를 막 욕하고 다녀요. 걔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향과 내향은 서로 갈등하는 게, 자,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 내 최고의 친구는 몇 명인가요? 한 명이요? 최고의 친구는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외향인 분들? 어떻게 가능하죠? 베스트 프렌드인데, 최고의 친구인데. 최고는 하나여야 하죠. 그것이, 자, 내향의 친구는 최고의 친구가 하나여야 해요. 내향의 친구는. 그런데 외향의 친구는 최고의 친구가 교회 친구 최고 친구, 대학교 동창 최고 친구, 동네 아줌마 최고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곳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향의 친구와 베스트 프렌드를 맺었던 사람이 어떤 날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최인아 사모님이 저랑 저의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근데 진짜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래서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인데 여기 이래교회를 왔더니 저기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최인아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베스트 프렌드예요 하고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럼 제가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 최인아 그 인간 믿을 인간이 못 돼. 막 여기저기 막 거짓말하고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떠들고 다니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반대로 또 저 친구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 왜 이렇게 찐따 같아? 나한테 왜 이렇게 집착해? 왜 나만 만나려고 그러지? 쟤는 만날 애가 나밖에 없나? 무슨 때만 되면 나한테 전화해. 그래서 전화를 피해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안 받을 때는 피곤하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듯이 외향과 내향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친구가 되고 서로 친밀해지는 거에서도 굉장히 서로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난하게 되고 상처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특히 친구 관계 어려워할 때 외향과 내향의 부분들 중학교 애들에게 이것만 설명해줘도 친구 관계가 굉장히 많이 풀어지고 자기가 오해했던 친구에 대해서 풀어가고 사과하고 잘 지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외향은 외부 활동에 적극적이고 내향은 내부 활동과 집중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외향인 순장님이 계세요. 외향인 순장님이 계신데 내향인 순원이, 여기 내향이 많으시죠? 내향인 순원이 아주 힘든 일을 겪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광풍을 만나서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외향의 순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막 연락하고 찾아가고, 야 나가자 바람 쐬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드라이브 시켜줄게, 막 끌고 다녀요. 그러면은 좋아할까요? 내향의 순원은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막 끌고 다니면 힘이 빠져요. 우리 순장님은 너무 나를 힘들게 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를 이해를 안 해줘 하면서 서운해해요. 반대로 자, 내향의 순장님이 외향의 순원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향의 순장님은 우리 외향의 순원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가 좀 조용히 기다려줘야지. 기도해줘야지. 난 기도하고 조용히 이 친구가 좀 마음을 다독여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으면 외향의 순원은 또 삐져요. 내가 자기 힘들 때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디도 데리고 가고 어디도 데리고 가는데 와 지금 쌩 까고 있네. 연락을 한번 안 하네. 야 우리 순장 진짜 그렇게 안 봤더니 그러면서 또 삐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 못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삐지고 속상한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외향인지 내향인지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구분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향은 말이 많아요. 말로 표현해야지 해결이 돼요. 그렇지만 내향의 친구들은 글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야 정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저학년 부모님들은 내향의 친구들은 반드시 외향의 학부모님과 친구를 사귀셔서 학교의 정보와 아이들의 정보를 듣는 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외향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요. 적극적으로 내향은 사색합니다. 이제 그 차이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외향은 시키지 않아도 이야기를 잘하지만 내향은 시켜도 말을 잘 안 해요. 글쎄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이게 거의 대화의 대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 에너지의 충전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되는 게 외향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충전이 돼요. 그런데 내향은 혼자 가만히 있어야 에너지가 차올라요.
이것들을 이해 잘 못해서 다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굉장히 이렇게 등치가 좋은 이렇게 스포츠 마사지하는 마사지샵 전문 부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마사지사고 아내도 마사지사예요. 근데 둘이 이제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둘이 못 살겠대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제일 힘드신가요? 하고 물었더니 이제 막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하냐면 남편이 먼저 시작했어요. 아니 이 에펜네가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친구 만나러 나가면 들어오질 않는데요. 새벽 2시, 3시가 돼도 집에 안 온대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전화를 하죠. 당신 어디야? 내일 우리 집 예약이 얼마나 많이 밀려있는 줄 알아? 빨리 들어와. 왜 쉬어야지 내일 일을 할 거 아니야. 정신이 있어 없어? 생각이 있어 없어? 빨리 들어와. 남편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 아내는 됐어. 내일 내가 알아서 해. 먼저 자.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남편은 친구도 없어요. 찐따 같아요. 집에만 있어요. 스토커 같아요. 저한테 계속 전화해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는 친구 만나고 밤을 새고 오면 그 다음날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충전받았으니까 밤새고 와도 내일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향의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다 소비가 돼요. 방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만히 있어서 혼자 가만히 TV 보고 음악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어야 에너지가 이렇게 차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생각이 없는 여자 같죠. 무책임해 보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막 비난하고 아내는 아니 도대체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서 나만 찾고 있는 저 남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엄청 비난하고 싸우고 진짜 막 육탄전을 하고 싸운 집이었는데 에너지의 방향. 그래서 너희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다른 거야. 그래서 서로 허용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남편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존중해주고 허용해주고 아내는 친구 만나서 비록 날밤을 새더라도 남편이 참아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허용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가라앉고 서로 소통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향과 내향이 에너지의 차이가 충전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순원들, 우리 남편, 가정, 부부간에 그런 갈등이 많아요. 서로 나는 나가고 싶은데 앉아있자 그러고 못 나가게 하고 서로 그런 갈등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향은 경험한 다음에 이해해요. 근데 내향은 이해한 다음에 경험해요. 그래서 제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외향이에요. 외향이라서 이 아이를 데리고 처음 캐리비안 베이 수영장을 갔는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다가 아들아 여기는 깊어서 들어가면 안 하는데 벌써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꼬르륵 물을 먹고 애가 빠졌어요. 그래서 애를 건져내니까 이제 그때서야 깊은 데는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를 스스로 배웠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둘째 아이들 데리고 또 캐리비안 베이를 갔어요. 그래서 아들아 여기는 안전해 유아풀이야 들어와 엄마가 여기 있어. 물은 안전하지 않아. 검증되지 않았어. 나는 거기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끝까지 처음 수영장 가서 물에 안 들어가고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향은 자기가 스스로 확인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주면서 서로가 지체 간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뭔가를 할 때 서로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것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외향이 건강하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사교적이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막 허풍이 심해지고 막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외향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데리고 가고 바람 쐬주고 놀아줘야 돼요. 반대로 아이의 유형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다운돼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막 꿀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에너지가 차올 수 있도록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이런 환경들을 마련해 주시고 조용히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 그다음 볼까요? 자, 그다음에는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거예요. 인식의 과정인데 오늘 우리 아까 급하게 지금 다시 다운 받아서 바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 그림 보셨죠? 근데 예배 오늘 드리지 않으신 분들 중에 이 그림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무슨 그림인지? 여기 그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 자매님. 그러니까 여기 분들한테 지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보여지는 것들 느낌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풍랑을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위험해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은 그 옆에 형제님 남편분이신가요? 네, 남편분이 보시기에는 비슷하게 느끼세요. 두 분이 궁합이 잘 맞으시는구나. 나는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다르게, 네. 비정상적인 그림이에요? 네, 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맞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S의 눈으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보를 분석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지금 배를 끌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정확하게 정보를 주셨어요. 저런 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옆에 계신 분은 행운이에요. 네. 자, 정보를 이렇게 정확하게 오감에 따라서 실태를 파악하고 실측을 하고 크기가 맞다 안 맞다, 크다 작다 아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돛을 닫아야 돼 걸어야 돼 이거를 정확하게 오감에 의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분을 S 유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육감에 의해서 뭔가 풍랑인 것 같아요, 위험해 보여요, 이런 자기의 감각을 이용하는 분들을 육감에 의한 기능을 추구하는 직관의 기능 N을 사용하는 유형이라고 우리가 구분합니다. 또 볼까요? S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요. 직관은 미래의 가능성을 봐요. 또 감각은 정확한 정보 처리가 중요하고요. 직관은 비약적인 정보 처리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S는 나무를 보려는 성향이고요. N은 숲을 보려는 성향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숲이 이만큼 있어요. 여기가 숲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나무예요. 그러면 S는 뭐 하냐면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여기 물 주고 잘 커야 돼, 그 벌레 잡아주고, 여기 또 잡초를 뽑아주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뭔가를 살뜰하게 실제 필요한 일들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이 S를 사용하는 분들이세요. 자, 그럼 N을 사용하는 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 숲이면은 저기 나무 위에 해먹을 달고요. 누워가지고 저 나무가 자라면 저 나무를 잘라서 뗏목을 만들어서 제주도로 여행을 한번 가볼까? 아니면 집을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꿈꾸고 계획을 세워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굉장히 다르죠. 어느 게 더 좋은 일이에요? 왜요? 본인이 S시구나. 그쵸? 그러니까 S들은 이래서 N을 보면 막 화가 나요.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N은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지금 당장 야, 여기 지금 가물어가지고 물 줘야 돼, 빨리 내려와, 너 물 안 주고 뭐 하고 있어? 그리고 막 이제 화를 내는데 쟤는 위에서 아니 조금 저기 멀리서 먹구름이 오고 있어.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보이잖아요. 기다려.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S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많으시죠 전도사님? 열 엄청 받아요. 막 속상해요. 화가 나요. 그죠? 그러나 S가 맞다, N이 맞다가 아니라 우리는 둘 다 필요해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 나무를, 우리 장로님 나무를 열심히 우리가 돌보고 있는데 저 끝에 저기 사모님 쪽에서 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저는 제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냥 열심히 막 여기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N이 나무 위에 있다가 야야, 저 끝에서 지금 병충해가 발생했어, 빨리 저쪽으로 가서 저기를 지금 처리를 해야 돼, 빨리 가봐 하는 누군가가 전체 그림을 보고 전체 그림을 읽어내는 친구가 있어야 우리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막 고개 쳐박고 여기만 있으면 이게 안 보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애한테 막 뭐라 그러고 화나고 싸우고 있으면 모두가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함께 일할 때 S와 N의 기능을 모두 사용하도록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S와 N이 좀 부딪혀요. 조금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시고 지금 막 떠오르는 인간들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인간이 무책임한 게 아니고 까다로운 게 아니고 다른 거구나. 우리가 달라서 그 다름을 아까 우리 안경처럼 달랐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고 오해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관성과 일상성, 변화와 다양성. 사실적인 구체적인 사건을 묘사하고요. 아까 보면은 비유적으로 사건을 묘사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들은 이 S는 자, 실제로 보면은 저희 부모님 사례인데 저희 부모님은 S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먹어보고 경험해본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다가 차가 많은데 저기 한번 가볼까? 그럼 가면 안 돼요. 갔던 집에 검증된 안전한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식당은 가던 곳만 가야 해요. 그래서 무슨 때가 되면 항상 우리는 가던 곳을 가야 돼요. 그렇지만 저희 시댁 쪽은 또 굉장히 N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던 데 가면 싫어요. 또 거기 가? 딴 데 없어? 그러면서 예약을 못했어요. 그러면 가보자. 그리고 가요. 가다가 어디에 차가 많아요. 야, 저기 차 많다. 가보자. 그래서 쑥 들어가요. 그래갖고 맛 없으면 아니면 말고.
그래서 S와 N이 서로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서로 달라지다 보니까 갈등하고 서로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처리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만 인식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봐주는, 서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 서로 굉장히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S는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까다롭고 단조로워져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내 주변이 너무 요새 까다롭다, 단조로워졌다 그러면 좀 힘들구나,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저것을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우리 N의 친구가 막 너무 별난 행동을 하고 갑자기 안 하던 짓 하고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요새 좀 힘든 모양이구나. 뭐가 힘드니? 뭘 도와줄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판단 기능을 우리가 나누는 T와 F로 넘어갈게요. 판단을 할 때 여러분 맞다 틀리다로 판단해야 되나요? 좋다 싫다로 판단해야 되나요? 판단을 결정을 해야 돼. 맞다 틀리다로 결정해요? 좋다 싫다로 결정해요? 맞다 틀리다로 결정하면 다 될까요? 그러면요, 사모님 뭘로 결정할까요? 자, 여기도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맞다 틀리다로 결정하는 거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좋다 싫다로 결정하는 거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두 유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 왔어요. 보니까 나 우울해서 머리 잘랐어 라고 문자가 왔어요. 자, 이 친구에게 뭐라고 답변을 해줄까요? 우울해서 머리를 잘랐대요. 네? 잘했어. 또 이쁘게 잘랐네. 또 멋있어. 네. 돈 아껴야지. 저긴 티네요. 굉장히 우울해서 머리를 잘랐대잖아요. 무슨 일이야? 왜 우울해?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묻는 친구들이 F의 감정을 사용하는 친구들이고요. 어떻게 잘랐나 사진 보내봐. 야, 이쁘게 잘 잘랐다. 니하고 딱 어울린다. 아니야, 너하고 이거 잘못 잘랐어. 거기 미용실 가지 마. 이런 말하는 친구는 T,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T의 친구들이에요. 여기도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서로의 사용하는 기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이 사고의 유형들은 머리로 이해되셔야 하고요. 감정은 가슴으로 느껴져야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감정 유형이에요. 제가 감정 유형인데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저 최인아 사모님하고 제가 목사님 사모님하고 최인아 사모를 막 열심히 씹었어요. 제가 막 최인아 걔 인간 이상해. 그래서 애가 막 변덕두심하고 아무나 보고 베푸다 그러고 다니고 나한테 그래놓고서 세상에 애가 믿을 인간이 못 돼. 그러면서 사모님 어머 그래요? 그런 줄 몰랐네 하고 우리 둘이 열심히 이제 뒷담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딱 불러가지고 권사님 이번에 우리 새가족 전도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권사님이 최인아 사모님하고 둘이 한조가 돼서 이번 프로젝트를 좀 맡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목사님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럼 자, 제가 F의 사람이면 F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좋다 싫다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감정적으로. 내가 저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어이구 못해요. 최인아랑 안 해요. 딴 사람 주셔주세요 목사님. 그 사람이랑 안 할 거예요. 그러면 T의 사람이 볼 때 목사님이 T시라면 왜 저 임권사는 일을 하는데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굴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T의 사람이라면 제가 옳고 그름을 맞다 틀리다로 결정하는 T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사모님과 똑같이 막 험담을 했어요. 최인아를 막 씹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최인아랑 새가족 저기를 하래. 그럼 내가 생각을 하죠. T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죠. 딴 것도 아니고 새가족? 새가족 불러온 일은 최인아가 짱이지. 그래? 그러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최인아랑 할게요. 제가 할게요.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뒷목 잡으시는 거야. 저 인권사 못 믿겠네. 나랑 그렇게 뒷담화 까고 싫다 그러더니 그새 또 붙어갖고 그 일을 하네. 저 여자 못 믿겠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또 사모님이 헷갈리고 상처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상 살면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를 결정을 할 때 T의 사람은 사고로 맞다 틀리다 이게 합리적으로 이 일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하지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감정의 사람은 뭐예요? 일의 중요성, 효율보다는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나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가 먼저 중요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T가 좋은 건가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저 T들이 저렇게 세. 그래갖고 막 T들은요 F를 막 공격해요. 너무 막 일하는데 너무 감정적이고 일 처리 똑바로 못한다고. 근데 T가 필요하긴 해요. 의사 선생님이 감정이 너무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여기 수술해야 되는데 너무 아프시겠어요, 권사님. 그냥 제가 약 발라드릴게요. 그리고 수술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째고 수술하고 꼬매고 해야 돼요. 감정 없이. 그러면 T가 좋은 거네요. 그런가요? 그 T랑 사는 F 좋던가요? F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 T랑 사느라고 안 힘들었어요? 예, 다행이네요. T가 세긴 세요. 근데 이 F도 사실 많이 필요해요. 저기 상담 오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T세요. 그래서 제일 마음 아픈 경우 이런 경우들이에요. 부모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읽어요. 선생님 이거 우리 애가 쓴 유서예요. 그러면서 읽어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읽어주시고, 엊그저께도 상담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 신장 결석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수술하고 이거 깨는 수술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미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한테 와서 얘기하길래 그게 그렇게 아프대던데 엄청 고생하셨겠어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게 이렇게 아프다네요. 전혀 공감 안 되는 이 엄마들. 이게 T 공감 전혀 안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상처받아요. 그래서 상처 안 받으려고 이제 감정을 안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공감해 주시고 전도사님 감정으로 사랑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또 사람과 관계 맺을 때는 사랑하고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것들, 이 두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성숙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의 관계들 판단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사고는 생각을 말하고요. 감정은 feeling, 느낌을 말해요. 그래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이야기할 때도 서로 소통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다른 것들을 조합하면 훨씬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 가고요. 감정은 의미와 영향, 내가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감정의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T의 기능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엄청 논쟁 많이 해요. 막 굉장히 말로 그냥 다 이렇게 칼질을 해버려요. 그래서 T가 열받을 때는 가만히 듣고 있어야 돼요. 말로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F도 건강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과민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T와 F가 부부 사이에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엄청난 T고 제가 엄청난 F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남편을 공격할 때 넌 인간이 못 됐어. 그렇게 공격을 하고 남편은 넌 정상이 아니야.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T와 F의 차이라고. 저는 진짜 인간이 못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못된 놈이랑 결혼해서 내가 힘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쓰는 우리가 기제가 달랐기 때문에, 판단의 기제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다르게 소통했고 다르게 결론 내렸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를 알면서부터는 이제 아까 우리 저기 F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듯이 저도 T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남편도 F가 없었는데 도대체 공감 따위가 왜 필요해?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좀 더 공감하려고 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생활 양식 J와 P로 갈 텐데요. 자, 이 방 어디서 본 것 같다. 우리 집에도 있다. 그 집에 있어요? 여러 집 있으시네요. 자, 이 방은 실제 저희 집 방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 방이고요. 이제 초상권 침해 때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벗어난 순서대로예요. 바지 벗고 옷 벗고 가방 벗고. 이제 그리고 옷도 이게 겉옷, 안에 있는 반팔티, 반바지 차례대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손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거꾸로 차례대로 다시 걷어입고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치워놓으면 난리가 나요. 자기가 나름대로 이게 순서대로 해놓은 건데 그 동선을 생각해서 차례대로 벗고 차례대로 입고 이거를 해놓은 건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치워놓으면 엄청 짜증을 내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P의 방이에요. 자, J와 P가 뭔지 볼까요? J는 생활할 때 판단해서 뭔가 주어진 상황을 통제하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해야 마음이 편한 친구가 J예요. 그런데 P의 친구들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해서 그냥 뭐 건너뛰어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친구들이 아이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 아까 그 방 보셨죠? 거의 정상인의 방 같이는 안 보이시긴 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ADHD로 오해를 제일 많이 받아요.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 피해 기질 때문에 그 이 제2의 기질의 엄마가 얘는 왜 약속을 안 지키지? 규칙을 안 지키지? 이거 순서를 안 지키지? 이 일을 왜 1번부터 시작했는데 끝까지 못하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구나 해서 얘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약 먹이고 ADHD 진단받고 얌전한 아이로 만들어서 엄마가 통제하려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실제로 양육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일어나는 어려움이 여기 J와 P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우리가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제 J와 P가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내일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 오늘 너무 고생했어. 막 주일날 끝나고 집에도 못 가게 붙들어 놓고 이제 쉬지도 못하고 그냥 이래규 이상해 막 그러면서 야 우리 월요일날 우리 바람 쐬러 가자. 그럴까? 그래서 이제 우리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최인아 원사랑 만나서 우리가 놀러 가기로 했어요. 바람 쐬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J인 사람 만약에 제가 J면 저는 이제 내일 어디 가지? 계획을 세워요. 몇 시에 만나지? 그래서 강릉을 갈까? 오케이. 강릉에 맛집 검색해요. 그래서 강릉에 이제 날도 따뜻해지니까 우리 이걸 먹을까? 막국수도 먹고 뭣도 먹고 여기 무슨 뮤지엄도 있다는데 여기도 가보고 계획을 쫙 세워와요. 근데 P의 친구는 어떻게 와요? 그냥 와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와요. 계획 따위는 안중에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 그래서 이제 운전해서 가다가 P가 그래요. 야 저기 경치 되게 좋다. 야 저 차 좀 세워봐. 그럴까? 그 차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야 여기 너무 좋다. P는 여기서 놀자 그냥. 그럼 J는 어떻게 돼요? 안 돼. 우리 강릉 가서 막국수 먹고 뮤지엄 가야 돼. 안 돼. 일어나. 야 뭐 이렇게 빡빡하게 그러냐. 야 여기 너무 좋잖아. 뭐하러 힘들게 거기까지 가. 그냥 여기서 놀자. 여기서 싸워요. 그래서 이제 힘센 사람이 끌고 가겠지만 주로 J가 끌고 가죠. J는 이 계획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J를 주어진 상황을 통제하고 끌고 가고 꼭 해야 되는 일들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때 임기응변으로 바꿀 수 있는 기질들이 있어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P는 J를 배워야 되고요. J는 P의 여유를 배워서 우리가 통합되어져 가야 됩니다. 자, 규칙적인 걸 좋아하고요. 탄력적인 걸 좋아해요. 또 분명한 방향 감각이 있고요. 저 친구들은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실제로 강릉을 가다가 어디 개울가에서 3시간 돌멩이 던지고 그냥 바로 집으로 온 적도 있어요. 계획 따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노는 즐거움이 돌멩이 던지면서 충분히 즐거웠어. 그럼 뭐하러 거기까지 바다까지 가. 이미 잘 놀았는데 집에 가서 자자. 그리고 집에 와요. 거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마 제2의 엄마나 제2의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이제 삐지는 거죠. 강릉 가기로 했잖아. 바다 못 봤잖아. 왜 아빠 맘대로 해?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J와 P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잘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분명한 목적 의식과 여기는 목적과 방향은 언제나 변화 가능해요. 이렇게 J와 P가 차이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표현들 정리정돈하고 계획 의지적으로 하고 신속하게 결론 내리고 통제하고 조정해요. 그런데 우리 P를 사용하는 친구들은 상황에 맞춰서 개방적으로 언제나 유동 가능한 어떤 그런 일들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그것들이 편한 친구들이 P의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J는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융통성 없어요. 그냥 도대체 뭐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그럴 때 지금 이 사람이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뭐가 힘든지 우리가 그 압력을 조금 빼주면 좀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요. P의 사람은 이제 완전히 산만하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좀 이렇게 컴다운 시켜줘서 그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좀 안정돼서 본인이 뭐를 해야 될지 차례대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 서로 막 비난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띄는 거 막 아까 그 안경 보고서 막 서로 비난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받고 질 수 없잖아요. 내가 뭐 받으면 다시 되갚아줘야 되니까 서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진 게 16가지 성격 유형 MBTI입니다. 자, 이 16가지를 이제 여기 어르신들도 계셔서 설명하기가 조금 이제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 지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로 오시면 저희가 일회교연에 한해서 무료로 검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고 오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에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짧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약속 10분 전에 약속이 취소됐어요. 약속 10분 전에 야 나 못 나가 못 갈 것 같아 라는 10분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자, 지금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10분 전에 지금 약속 취소 문자를 받았다. 자, 어떨 것 같으세요?
다시는 안 만나요. 기억하세요. 저분은 다시 안 만나는 분입니다. 자, 또 10분 전에 네? 화나요. 네, 또 다른 약속 잡아요. 네. 자, 여기서도 인간성이 나오죠. 저기 막 화내는 인간이 있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인간성의 문제로 봐요. 아니 똑같은 친구 약속 취소했는데 이 친구는 다른 약속 갖고 너무 즐겁게 잘 지내는데 저 친구는 막 화내고 너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친구가 더 좋은 친구 같죠. 그래서 인간성으로 우리가 막 평가하고 그러는데 이건 인간성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기질의 차이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소리가 안 들려. 오히려 좋아. 아니 나왔는데? 지금 말했는데? 방송 너 지금 방송 나올 수 있어? 나 이 새끼야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약속을 취소해. 제가 올려서 가지 않을까요? 네. 자, 이게 16가지 유형의 차이점을 이제 한 번에 쫙 영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났다고 집으로 가서 너무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막 그냥 욕설이 난무하는 친구도 있고요. 막 맛있는 거 사주면 해결돼 하는 친구도 있고 반응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친구가 더 좋은 친구고 인간성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 나타나는 그게 다르다는 걸 인식하시고 아, 이 친구는 이런 유형의 친구구나. 이분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해하면 이제 저렇게 최희순 감독님을 나쁜 사람으로 제가 오해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저 사람 나도 이제 저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일 갖고 막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러냐. 그렇게 사람 그렇게 안 봤더니 안 되겠어. 이제 멀리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16가지 유형 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ISTJ 유형이에요. 아까 ISTJ 맨 앞에 있었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형이에요. 한국에 제일 많은 유형이고요. 한국의 학교의 모든 수행 평가는 이 ISTJ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ISTJ 아이들이 가장 그 수행 평가하고 성적 받고 학교 수업하는 데는 따라가기에는 가장 좋은 유형이에요. 모범생 유형이에요. 그래서 시키는 거 따박따박 잘하고 이 달지 않고 규칙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아주 성실한 친구들이죠. 좀 답답하고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 제일 많은 유형이고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유형들이 ISTJ 유형이에요. 자, ISFJ. ISFJ는 임금님 뒤에 저기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임금님 뒤에 권력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고전적인 현모양처 유형이 ISFJ예요. 그래서 뒤에서 돌보고 잘 챙겨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랑이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MBTI 유형을 할 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전설의 고향 아시죠? 전설의 고향 옛날에 전설의 고향 있으면 거기 꼭 누가 나오나요? 처녀 귀신이 이렇게 올라오죠. 처녀 귀신이 올라오고 사또님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꼭 나타나요. 우리가 말하기를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은 ISFJ일 거라고 추정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귀신이면 마음에 안 드는 애가 나타나면 이 사람 놀래갖고 심장마비로 죽을 텐데 거기 안 나타나고 꼭 사또한테 가갖고 자기 원수 갚아달라고 막 부탁을 해요. 그렇게 자기가 직접 뭐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누군가를 굉장히 돌보고 참고 인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게 많아요. 억울한 게 많다 보니까 그것도 자기가 직접 푸는 걸 또 미안해요. 그래서 사또가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당신이 좀 해줘. 네가 해. 아니야, 당신이 좀 해줘.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ISFJ예요. 그렇지만 가장 사랑이 많고요. 가장 헌신적인 유형이 ISFJ 유형이에요. 자, INFJ 예언가 유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나고요.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복잡한 성격이 INFJ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까도 모르겠어. 이런 거 같았다가 또 보면 이런 거 같고 이런 면이 있었어 그럼 또 다른 면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 INFJ예요. 근데 이제 이 유형은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막 움직이면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아이들
도대체 움직이려고 않는 아이들이 INFJ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좀 그 생각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INTJ 과학자 유형이에요. 이들은 전체적인 부분을 조합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유형들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완벽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걸리면 이제 큰일 나요.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걸리면 바로바로 찾아내셔가지고 그거를 딱 부각시키고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INTJ 유형과 일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아까 P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P의 유형들이 INTJ와 일할 때 많이 힘든 것들을 호소하세요. 그렇지만 아주 완벽하고 목표지향적이고 어떤 일들을 끝까지 추진해내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자, ISTP 백과사정형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분들. 이분들은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 관심이 없고 그냥 기술에 관심이 많고 기계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요.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희 상담사 선생님 중에 이 ISTP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제가 같이 있는 선생님이 이 ISTP 선생님인데 굉장히 공감하는 거 힘들어하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다시 말해봐.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오히려 훈련해야 될 정도로 그냥 이분들은 딱 아주 담백하게 문제를 쫙 읽어내고 쫙 제시하고 이런 거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감정을 읽어내고 공감하는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ISTP 유형이에요. 하지만 굉장한 이렇게 어떤 일들을 능률적으로 잘 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세요. ISFP 성인 군자형이에요. 이 ISFP는 16가지 유형 중에 마음이 가장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그런 성격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약하다 보니까 양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시하는 것들도 있고요.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인 군자형이잖아요. 목표가 성인 군자예요. 목표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해도 내가 성인 군자의 목표는 너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안 돼요. 부족해요. 못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낮게 생각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유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ISFP 유형 친구들 상담 오면 이 유형의 성격 특징만 설명을 해줘도 네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야. 네가 겸손하고 이상이 높아서 그랬던 거지 네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주르르 눈물이 흘러요. 그동안 당한 서름이 너무 많아서. 참 따뜻한 친구들이 ISFP 친구들이에요. 자, INFP 잔다르크 유형이에요. 잔다르크가 누군가요? 어떤 대의명분에 앞에 나서서 이끌어가는 친구죠. 그래서 굉장히 신념가고 이상가예요. 강한 책임감이 있고요. 자기 이상에 대해서 그걸 지켜내고 이루어내고 또 헌신하고 대의명분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유형이 INFP예요. 그러나 이제 부모님 보시기엔 굉장히 실속 없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부모님이 보시기엔 저런데 너무 실속이 없어요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 INTP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논리적인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논리의 칼을 휘두르는 무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유형하고는 절대로 말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백전백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그 대신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빨라요. 아이디어가 풍부하고요, 창의적이고요, 즐거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2로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아이들 그 ADHD 오해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 이 ESTP, 그 다음에 ESFP, ENFP, ENTP 요 라인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보세요. 지금 봐도 ADHD 같죠? 공차고 있고 그림 그리고 있고 쟤 뭐예요?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기에 쟤 좀 이상한 것 같아. 애가 정신이 없어. 혼미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워낙 이런 활동을 좋아해요. 가장 쿨한 성격이에요. 뭐든지 이거 하다 아님 말고 하고 가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책임감 없어 보이고 아이들이 진중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 좋아하는 에너지의 옮김이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쿨한 친구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ESTP의 친구나 ESTP의 아내나 남편을 가지셨다면 이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선물 제일 잘 먹힙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반드시 선물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제일 약하게 넘어오는 분들이 ESTP입니다. 자, ESFP. 여기는 사교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별명이 공동묘지를 휘바람을 불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물론 믿음이 좋아서도 하지만 기질상 그런 상황에 막 염려하고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기질이 있고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면서 휘파람 불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그건 주신 전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질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낙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유형이 ESFP입니다. 자, 그다음에 ENFP. 자, 인종이 여러 종류의 인종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들은 열정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오지랖이 굉장히 넓어요. 네, 떠오른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에? 근데 주로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이 ENFP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이들은. 즐겁죠. 사람이 얘도 좋고 저도 좋고 즐겁고 신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런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질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성장하면서 지켜보게 됩니다. ENTP, 여기는 발명가 유형이에요. 가장 에너지가 많은 유형이 ENTP 유형이에요. 그래서 놀아도 끝이 없고요. 심심해 입에 달고 살아요. 고집이 가장 세고요. 이 친구들은 어떤 그 발명가형이고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대학원 다닐 때 이 ENTP 친구와 ISTJ 맨 앞에 첫 번째 봤던 성실한 모범가형 그 두 친구와 셋이 같이 우리가 팀플레이를 했는데 이제 대학원을 가면은 도서관에 가서 1인당 책을 10권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러면 ISTJ 친구들은 아까 하나를 깊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책을 딱 내가 할 수 있는 한 권을 빌려요. 그러면은 내가 빌릴 수 있는 9권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ENTP 친구가 너 그 몇 권 빌렸어? 그럼 9권 남았네? 내 것 좀 빌려줘. 그래서 19권을 들고 가요. 집에. 그 나는 보면서 저걸 다 어떻게 하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친구들 보면 ISTJ는 하나를 깊게 해갖고 정리를 해갖고 오고요. ENTP 친구들은 19권을 그냥 숭덩숭덩 뽑아가지고 포인트를 뽑아갖고 와요. 그 대신에 이제 그 굉장히 독창적으로 그걸 만들어 와요.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 대신에 이제 깊이가 없죠. 그리고 디테일이 없어요. 막 마침법, 문단 막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걸 19권을 정리해갖고 ISTJ에게 주면 ISTJ가 쫙 정리를 해서 딱 레포트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왜냐하면 이 ISTJ는 절대로 19권을 읽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이 친구도 도움을 받고 이 친구도 도움을 받고 서로 그렇게 협업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해 봤습니다. 자, ESTJ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무전기 들고 가방 들고 막 뛰어가고 있어요. 사업가형이에요.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 도모하고 막 달려가는 일 중심적인, 이 친구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적인 성격 유형이에요.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유형이 ESTJ 유형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결심하고 하기로 작정했으면 해내고 말 거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 ESTJ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ESFJ, 친선 도모형, 가장 오지랖이 넓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많으시고요. 그렇지만 좀 현실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중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ISTJ 선생님하고 ESFJ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간식을 사러 갔어요. 간식을 사러 가면 이제 저는 이제 카트를 끌면 ISTJ 선생님이 귤을 한 박스를 담아요. 그럼 이제 뒤따라오는 ESFJ 선생님이 그래도 한 박스 모자라면 어떡하죠 선생님? 그럴까요? 그러면 2박스 담을까요? 제가 이제 그러면 3박스 담아요. 그럼 이제 제가 2박스 했는데 저 절충안 실패하고 ESFJ 선생님이 2박스를 더 실어서 3박스를 싣고 가요. 그럼 가다가 ISTJ 선생님 보고 이거 누가 이렇게 실었어요? 안 돼요, 넘쳐요, 안 돼요 하고 다시 2개 다시 내려놔요. 그래갖고 계속, 근데 이게 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간식을 이 선생님은 더 담고 ISTJ는 내려놓고 저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가기만 했어요. 제 유형은 이렇게 중도 유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르구나. 간식 하나를 사는데도 그거를 서로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면 인색한 사람이 되고 생각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는, 그런 함께 협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ENFJ, 언변 능숙형이에요. ENFJ는 별명이 평강공주형이에요. 여러분 평강공주 아시죠? 평강공주가 어떤 공주인가요?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가서 온달을 데리고 와서 장수로 만들었어요. 엄청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 ENFJ는 아주 작은 것들에서 극단적인 가능성을 보고 그것들을 해내는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바보 온달이 이렇게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본데 장수로 될 만한 사람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꽝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고 힘들게 지치고 번아웃된 일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리액션 끝내줘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은 여기 ENFJ가 안 계신 것 같아요. 리액션이 좀 약해요. ENFJ가 계시면 리액션이 장난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ENTJ, 지도자 유형이에요.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보스 유형이 ENTJ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따르라. 본인이 결정해야 되고 그 본인이 한 걸 따라줘야 되고 어디 가서 우리가 팀플을 하거나 모였을 때 항상 이분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을 나눠주고 정리하고 결정하고 이런 분이 ENTJ라서 그렇지 그분이 독자적이고 사람을 무시해서 그렇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16가지 유형을 간단하게 봤는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오늘 이제 이렇게 다 모여서 오늘 고생했으니까 우리 내일 우리 목사님 우리 내일 야유회 낚시터에 야유회를 한번 가볼까요? 네, 목사님 좋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쉬시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낚시터에서 모이는 거예요. 낚시터에서 모여 보면 이제 여러분들 유형이 나와요.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ISTJ는요 세상의 소금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약속 시간에 딱 정확하게 오는 사람은 ISTJ예요. 그리고 잡은 물고기의 반은 이 사람들이 잡은 거예요. 가장 성실하게 목표된 일을 열심히 하는 유형이 ISTJ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ISFJ는요 새벽 4시까지 김밥 싸요. 그리고 늦게 와요. 짐을 제일 많이 들고 와요. 막 얘 먹을 거, 쟤 먹을 거, 또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하니까 내가 그거 챙기고 해서 엄청 짐을 많이 싸갖고 오고 그리고 또 친한 사람 챙기고 사람 친화적이고 관심적인 유형이 ISFJ. 그다음에 INFJ 유형은 낚시터 갔는데 거기서 시 쓰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분이 INFJ. 그리고 잡은 고기는 또 나눠줘요. 공평하게 제가 많이 잡았다고 많이 가면 안 돼. 나눠서 공평하게 가져가고 나는 안 줘도 돼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INFJ. 근데 INTJ는 뭐예요? 굉장히 고집이 세고 완벽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가 와도 가야 돼요. 비 오면 목사님 비 오는데 내일 가지 말죠. 다 그랬는데 우리 INTJ 선생님은 안 됩니다. 하기로 한 건 해야 됩니다. 하고 밀어붙이는 유형이 INTJ 유형이에요. ISTP 유형은 굉장히 그 입질에 따라서 수종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아까 기계를 다루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낚시터 가서 맨 남의 낚시 장비 고쳐주고 있는 사람이 ISTP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ISTP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ISFP 성인군자형이라고 그랬죠. 이분들은 낚시하는 것보다는 요리하고 있고요. 애들 챙기고 강아지 챙기고 휴지 줍고 이러면서 거기 전체적인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유형이 ISFP입니다. 자, INFP 잔다르크형은요. 잡은 고기 다 놔줘요. 잡았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돼. 생명이니까 우리 돌려주자. 잡은 고기 놔주고요. 그리고 막 꿈을 꿔요. 이상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목사님 제가 대신해서 이거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뒷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십시오. 이런 유형이 INFP 유형이에요. ESTP 유형은요. 여기는 낚시하러 가서 고스톱판 벌릴 확률이 가장 높은 유형이 ESTP 유형이에요. 그리고 낚시하러 갔는데 이미 물속에 들어가 있어. 이 친구들은. 그러고 있고 아주 그냥 호화로운 장비. 아까 그 선물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실제적인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호화로운 장비 이런 거 준비하고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유형이 ESTP예요. ESFP는요. 여기는 이제 낚시 장비보다는 노래방 기기를 들고 올 가능성이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게 중요하잖아요. 인생은 즐거워야 하니까. 그래서 만취가 되어서 TJ에게 욕먹고 FJ에게 엎혀서 집에 갈 가능성이 많은 분이 ESFP 유형이에요. 자, ENFP 스파크형은요. 여기는 이제 막 거기서도 막 사람 사이에서 문제 해결하고 막 그리고 그냥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들, 새롭게 낚시하는 방법들 자기가 막 창의적으로 연구해내고 그걸 막 기뻐하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하는 유형이 ENFP입니다. ENTP는요. 에너지가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낚시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 우리 여기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요. 등산 한번 가시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끌고 등산을 가자고 조르는 유형이 ENTP 유형이에요. 에너지가 정말 넘치고요. 이분들을 잘 격려해서 우리가 함께 가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자, ESTJ 유형, 사업가 유형이라고 그랬죠. 낚시 방법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요. 그다음에 낚시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시범을 이렇게 잡아야 돼. 항상 나서서 그렇게 하고 또 작은 고기를 잡고도 허풍을 떨어요. 왜?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런 유형이 ESTJ고요. ESFJ는 이제 풍어제를 지내요. 일단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낚시를 하러 온 게 아니야. 인간관계의 장을 펼치기 위해서 그냥 낚시터를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또 고기 적게 잡은 사람 고기도 막 대신 잡아주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유형이 ESFJ 유형이에요. 그리고 ENFJ는 이미 거기 가서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그럼 봄에 이제 야유회는 어디로 갈까? 그럼 여름에 수련회는 어디로 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꿈꾸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ENFJ예요. 그 마지막 ENTJ. 자, 오늘 잡은 고기 목표 주입시키고, 자, 업무 분담. 저 집사님은 이거 하시고, 집사님은 이거 하시고, 장로님은 여기 이거 하시고, 이거 뭐든지 해서 자기가 감독관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지시하고 정리하는 유형이 ENTJ 유형이에요. 자, 여기까지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빨리 집에 보내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딱 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금 그 사람이 이해가 된다 그런 거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생기셨나요? 어떤 부분이 생기셨나요? 좀 잠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강사 엄마라고 진짜 고생하시네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만나서 서로 오해를 풀고 앞으로는 더 친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자, 또 한 분 더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자, 안 계시면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전도사님, 물을 좀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맙소사. 전도사님, 뭐 저한테 뭐 감정 상한 일 있으세요? 이거는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그냥 갖다 들이부으신 것 같은데. 뭐 저한테 뭐 마음 상하시는 거 있으셨어요? 지금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 보신 분이 얘기 좀 해서 일부러 넘어진 것 같지 않으셨어요? 실수였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렇게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주는 분도 계시고. 아무래도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 지금. 그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 이따가 전도사님 저 좀 보세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제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다 나오니까 이따가 전도사님 저 좀 보시고. 자,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이 여기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전도사님이 지금 물을 갖고 오셔서 쏟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만약에 오늘 이 옷을 안 입고 있고 제가 작년에 프랑스 파리에 가서 사온 샤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죽었어요 전도사님 저한테. 죽었어요 저한테. 예. 지금 샤넬 블라우스를 버려놓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제가 그걸 안 입고 왔길래 망정이지. 망할 뻔했네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여기에 지금 뜨거운 커피를 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강의 뭐 마무리고 뭐고 없이 저 이제 지금 119 타고 병원 갔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죠? 제 아내 지금 여기에 지금 화상을 입어서 병원을 갔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저분이 아무래도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미워서 그랬건 실수로 그랬건 아니면 하체가 부실해서 어쩔 수 없어 그랬건 뭐 그거는 뭐 제가 데리고 사는 남자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죠? 제가 지금 물벼락을 맞고 옷이 젖고 한 거는 무엇 때문인가요? 제가 들고 있는 제 잔에 담겨 있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일부러 밀건 나를 미워해서 밀건 하체가 부실해서 자빠졌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물벼락을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저렇게 예쁜 꽃잎을 가득 담고 있었다면 지금 여기 앞에 꽃향기가 가득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뜨거운 커피를 담고 있었다면 저는
엄청난 화상을 입고 흉도 생기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똑같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의 행동이 유무가 아니라 그거는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저분이 다음에 또 그래도 저를 앙심 부리고 또 그래도 저는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실한 하체도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컵에 담고 있는 것 비워내고 예수의 향기로 또 저렇게 다이아몬드를 담고 있었다면 오늘 장로님 횡재하셨죠. 그죠? 저 다이아몬드 주워 가셨을 텐데 아직 저도 완성이 덜 돼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 아직 저 안에 다이아몬드는 없어요. 그리고 아직 그렇게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차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커피는 좀 비워낸 것 같은데 아직도 저 안에 쓴물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서 때로는 누군가가 어떤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만 그거를 나의 문제로 보고 나를 점검하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란 말은 뭔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냥 뒤따라가고 뒤에 서 있으면 되나요? 이렇게 짝대라고 서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그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가든 어떤 지체와 함께하든 어려움들이 있고 아까 제 팔을 보셨듯이 이 팔이 같은 지체가 제 구실을 못 해줘서 더 힘든 일도 있고 어떤 일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은 내 마음의 잔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매일매일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꽃잎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우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채워갈 때 우리 여러분 모두 청년 이래로 멋있게 더 자라가는 이제 20살 청년이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더 멋있게 우리가 지금 겉모습이 아니라 날로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져가는 멋있는 청년 이래가 다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눈을 좀 감으시고요.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의 컵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으신가요? 참으로 고단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하고 원망하며 힘겹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잘못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담긴 것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은밀하고 어두운 부분에서부터 가장 사소한 행동과 의미 없이 내뱉는 모든 말들까지 변화시키는 은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스스로에 의한 얽매임에서도 자유로워져서 진실로 그분의 형상을 입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기적이고 죄악된 본성을 예수님의 신령한 성품으로 바꾸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도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하시며 성을 내지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득 부어져 우리의 잔이 넘칠 때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꿈 꾸십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청년 일회가 되는 멋진 모습을 꿈꾸십시다. 이제 상처들, 고집, 우울, 절망, 두려움, 불안, 무기력, 낙심, 죽고 싶은 마음, 원망, 억울, 분노, 그 모든 상한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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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더 하루가 늘 새로워.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찬양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설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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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하신 이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변화를 위하여서 동원된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질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받은 이 감동과 감격과 사명 이제 흩어지는 삶의 자리마다 나타내서 주의 십자가 빛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내 자신이 얼마나 짧은 몇 글자 안에 갇혀 있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에 미치지 못할 미약한 것인지 주의 여종의 고백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함께 받아 예수의 형질로 변화되기 위하여 다짐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20년 키워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를 위하여서 일어나려 합니다.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회교회 위에와 저들에게 맡기신 가정과 저들에게 맡기신 민족과 이 땅의 모든 흩어져 사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